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챕터 2 8조 내용 한번 보기로 했었죠. 자, 8조를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소방력의 기준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소방력이 뭐냐? 먼저 소방력이 뭐예요? 소방력. 그쵸. 소방기관이 어떤 업무, 우리가 소방 업무라고 하면은 아까 뭐 예방, 경계, 진압, 교육, 홍보, 구조, 구급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 지금 인력 안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력과 장비.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소방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방에 필요한 소방력 기준은요, 우리가 뭘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행안부령으로 정합니다. 행안부령. 아까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예전에 공부할 때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강의할 때도. 자, 소방력의 기준은 행안부령,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가 보면 이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이거? 본서 아니죠? 시도지사입니다. 본서 아닙니다. 소방 자동차 등 소방 장비의 분류 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탑법에서 정한다.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기출지문으로 한번 나왔었죠, 이거. 이건 장비에 따른 법이 따로 있어요. 아셨죠? 장비에 따른 법이 따로 있으니까 자, 이런 게 있었고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자, 이제 구조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국고보조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에서 정해진 예산이 딱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도 예산이 약간 어떨 때? 오바가 됐을 때. 즉 예산이 조금 어떤 거예요? 모자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모자랄 때는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된다? 이 국고보조라는 걸 신청해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맞나요? 이 시도 예산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편성을 할 때 좀 비싼 걸 사려고 하는데 이제 시도 예산이 모자라다. 그럼 국가 쪽에서 얘를 일부 보조해줍니다. 일부. 전부 아닙니다. 누가? 국가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뭘로 정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도 이제 행안부령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대통령령인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또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령에 가보면 얘가 나와 있습니다. 대상 사업의 범위. 자, 얘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냥 앞글자 짜서 외우라 그랬죠. 차, 헬, 정, 통전방, 소방 자동차, 헬기, 소방정 맞나요? 통신, 전산, 자, 요거 조심하십시오. 방화, 방화복. 자, 소방시설은 국고보조 안 됩니다. 이거 왜냐면 오답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소방시설은 국고보조 안 돼요. 사무용품, A4 용지 이런 거. 야, 이런 것들은 보조를 해줄까요? 그냥 이건 시도 예산으로 사야 사무용품 없을 정도의 예산이면 그 시도는 제가 봤을 때 잘못한 거야, 운영을.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따로 보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비싼 거 이제 건물, 요건 따로 청사. 소방 청사를 새로 짓는데요. 그럼 돈이 많이 들겠죠, 이건. 맞나요?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봐봐요. 자, 밑에 가보면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청사 건축까지 보고요. 원래 여기에 이제 행안부령이 하나가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이제 보조 대상이 되는 규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방정은 몇 마력짜리, 뭐 구급차는 몇 마력짜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력이나 톤급, 그러니까 정은 또 마력 기준이 없고 톤급 기준만 있고 소방 자동차는 마력 기준이 다 있어요. 봐봐요, 여러분들. 차는 마력 기준이 있고요. 몇 마력 이상이 되면 보조를 해주겠다 이런 게 또 있고요. 그리고 소방정 있죠, 정. 정은 톤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몇 톤 이상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헬리콥터는 또 인승 기준으로 돼 있어요. 인승 5에서 17. 네, 지난번에 뭐가 나왔냐면 요게 나왔죠. 이 마력 기준과 톤 기준과 5에서 17인승.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헬기는 안 나왔지만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틀려라 라고 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번에 이 별표를 봐야 될까요? 지금 얘가 이제 시행규칙 별표 1에 2에 얘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기준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야 보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또 안 나올 거야 라고. 그렇게 알고 가는 게 편하다. 그렇게 마음 먹고 가는 게 편해요. 아셨어? 뭐 한 번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나올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제가 봤을 때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요번에 여러분들 배연차 중형 기준, 구급차 특수 기준, 그리고 구조 정 기준, 헬리콥터 기준도 나왔네요. 헬리콥터 기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어요. 헬리콥터 기준까지 네 가지가 나왔으니까 그냥 차는 마력 기준으로 우리가 정하고, 정은 톤 기준으로 정하고, 헬기는 5에서 17인승 요 정도만 그냥 정리해 가십시오. 요 정도가 이제 범위가 된다. 통신 전산 설비도 나올 수는 있죠. 뭐 회선, 와트 보고 싶습니까? 나라면 안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라면. 그래서 저도 그냥 보지 말라고 학생들한테 말합니다. 나왔지만, 한 번 나왔지만.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세요. 국고보조 산정을 위한, 이것도 행안부령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게 들어가요. 국내는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국고보조를 해주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고, 수입은 조달청. 그죠? 이 정도 보십시오. 자, 근데 정부 고시 가격도 없고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 가격도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걔를 조사를 해서 그거의 평균가예요. 최고가 아닙니다. 아셨죠? 평균가야, 평균가.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네. 자, 그리고 나서 10번째 10조. 이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오죠.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자, 소방용수시설의 종류에 뭐가 있습니까? 소, 급, 저. 맞나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오케이. 자, 근데 이 소방용수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맞죠?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유지하고 관리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중에 일반 수도업자가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고요. 이걸 설치한 일반 수도업자가 추후에 뭐까지? 관리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도법에 따라 일반 수도업자가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누구와 사전 협의를 거친다고요? 서장. 이것도 본부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치사하게. 또는 시도지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서장과 협의를 해서 직접 유지관리를 나중에 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거리. 자, 요거는 이제 이 세 개 공통 기준이에요. 그죠?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위험한 지역 세 가지가 어디라 그랬어요? 주상공, 주거, 상업, 공업. 자, 주상공 100m 달리기. 100. 됐습니까? 100m 달리기. 우리 가장 많이 측정하는 게 이제 100m 달리기니까 제가 100m 달리기 생각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기타. 주상공 기타는 요거는 140.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평거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포용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주상공은 조금 위험하니까 조금 촘촘하게 100m마다. 그리고 나서 기타 지역은 몇 메타? 140m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공통 기준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가보면요. 네 번째 가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얘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의 설치 기준이 나오는데 이게 행안부령에 별표로 좀 크게 들어가 있죠. 이게 별표 몇에 들어가 있냐면요. 별표 2에 그리고 별표 3에 가보면 표지와 각각에 대한 설치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 표지 기준도 나올 수 있지만 표지 기준보단 그냥 그 설비 자체에 대한 설치 기준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자, 먼저 소화전에 대한 설치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자, 상수도와 연결을 해서 소화전에 이렇게 노출형이 있으면 얘는 지상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어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아래로 지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노출되지 않게. 이렇게 빨강색으로 돼서 여러분들 약간 쇳덩이처럼 이제 무식하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얘가 이제 소화전인데 지상, 지하 다 있습니다. 지상이 있고 지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그냥 수도 배관하고 연결을 합니다. 상수도와 연결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 구경, 여기가 소화전은 몇 미리? 65mm. 자, 소화전은 몇 미리요? 65mm. 자, 이상 없어요. 이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 호스가 딱 정해져 있는 사이즈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딱 65mm용이 딱 나오기 때문에 그냥 65mm 짜리만 사용을 할 수 있게 65mm로 해라 라고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연결하는 금속구 구경이 65mm 짜리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65mm로 딱 정해져 있다. 이상 아니에요. 아셨죠? 이거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 내 말은. 소화전은 65예요 여러분들. 65인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라고. 안 붙어요. 딱 65mm 짜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소화전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급수탑 나와요. 자, 급수탑은 제가 어떻게 생긴 거라 그랬죠, 이거? 이게 가끔 지나가다 보면 있긴 하더라고요. 거의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우리 동네에서 못 봤는데 타 동네 가보면 이게 가끔 있더라고요. 여기서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높아요. 소방자동차가 왔을 때 여기서 이제 물을 받아서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여기다 이제 호스를 연결해서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급수배관의 구경, 여기. 자, 여기는 뭐고 연결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연결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100이에요, 100. 그래서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개폐 밸브는 요 밸브죠, 밸브. 요 높이가 1517. 맞나요? 아무나 못 만지게 저희가 좀 높게 설치해야 된다 그랬죠. 애기들이 만지지 못하게. 맞나요? 그래서 개폐 밸브 높이와 구경 기준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구경이 100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높이가 몇이라고요? 57이야, 57이. 57이. 쌤 57이. 57, 57. 구경은 57이, 57이. 급수관의 구경은 100. 급구 100, 그리고 57이. 57이, 57, 57, 57. 됐습니까?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수조 기준인데, 저수조 기준은 일단 요 두 개 먼저 정리하십시오, 두 개. 자, 얘가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이게 너무 깊으면 안 되거든요. 이 수조까지 요 낙차가 이게 너무 깊으면 안 되니까 얘가 몇 메타 이하래요? 4.5m 이하래요. 그러니까 4.5입니다. 여기가 4.5. 4.5예요. 4.5. 낙차가 4.5 이하예요. 이하. 너무 깊으면 빨아올리지 못하니까. 그리고 최소 수심이 나와요. 최소 수심이 0.5. 그래서 여기에 요 최소 수심 여기가 최소한 50cm는 있어야 된다. 0.5.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숫자가 여기 또 나오거든요. 요 흡수관 투입구, 얘가 이제 여기. 그러니까 물을 빨아들일 때 넣는 요 구멍, 요 투입구 있죠. 투입구. 여기가 60이에요. 저는 예전에 그냥 456으로 외웠거든요. 4, 5, 6. 4, 5, 6.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4, 5, 6, 4, 5, 6, 4, 5, 6. 그래서 4.5, 0.5, 6, 6. 요 0.6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그냥 60으로 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각형일 땐 한 변, 원일 땐 지름. 그리고 얘는 소방차가 여기 쉽게 접근해야겠죠. 이거 어렵게 접근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그리고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쓰레기나 모를 제거할 수 있는, 그렇죠, 토사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어떻게 급수? 자동으로 급수되는. 자동 급수입니다. 자동 급수.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시험 진짜 잘 나오거든요. 꼭 알고 계십시오. 특히 저수조. 저수조가 기출에 가보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나왔던 기준이.
됐습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밑으로 가볼까요? 자, 이번엔 표지 기준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자, 얘를 내가 설치를 할 거면 표지를 세우는데, 이게 만일 지하에 있는 거다, 뭐 지하식 소화전이라던가 또는 저수조다, 그럼 이 지하에 설치할 때는 맨홀, 그죠? 그래서 맨홀에 설치하는데 여기가 6사생도 8, 648, 648, 648, 648, 648. 맨홀 뚜껑에는 어디다 뭐라고 써놔야 돼? 여기다 소화전 주정차 금지. 이거 주차 금지 아닙니다. 정차 금지 아니고요, 주정차 금지예요. 648 이상으로 하고 주정차 금지 이렇게 써놓고, 맨홀 뚜껑 부분에 여기에는 이렇게 폭에다가 몇 cm? 15cm. 15cm 선을 둘레에 따라 노란색으로 칠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반사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사도료. 그러니까 페인트 같은 걸 도포하거든요, 여기다가. 그래서 반사도료라고 되어 있고요. 자,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급수탑은 이렇게 돼 있고, 표지를 또 설치하는데 여기 소화전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여기에 주정차 금지 이렇게 바깥쪽 문자가 써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 문자는 흰색, 소화전은,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 그죠? 요 안쪽 바탕은 붉은색. 제가 딸기파이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딸기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측 바탕은 파랑색. 그리고 반사 도료가 아니고 얘는 뭐? 반사 재료. 즉 내가 라이트로 딱 비췄을 때 반짝 빛나는 재료. 얘는 칠하는 게 아니고 그 원판 자체가 반사 재료로 되어 있는 거.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를 또 혹시 재료로 바꿀 수 있고 얘를 혹시 도료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네. 자, 그리고 5번째,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자, 얘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걸 누가 조사하냐면 이걸 본서가 하죠. 그죠? 얘도 행안부령에 들어가 있는데 특이한 게 얘가 월 1회 이상 합니다. 되게 자주 해요. 그리고 몇 년간 보관한대요. 이 결과를 2년간 보관을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뭐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 조사 항목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주변 환경, 주변 환경의 도로, 교통, 그죠? 건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한답니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사를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 조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얘가 나오죠. 비상소화장치. 자, 이것도 시도지사가 하는데 얘 어디다 설치한다 그랬죠? 소방자동차가 조금 진입하지 곤란한 곳. 그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내가 뭐를 설치한다? 이름을 비상소화장치라는 걸 설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비상소화장치는요, 시도지사가 똑같이 설치를 합니다. 시도지사가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는 장소가 이렇게 2가지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화재 경계지구, 이게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아직 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화재 경계지구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바뀔 거예요. 바뀔 건데 아직 법에는 안 바뀌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예방 강화지구, 화재 경계지구 같이 알고 계시면 좋고요. 시도지사가 어디? 그렇죠. 자동차가 여기 조금 진입하기 힘들다라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우리가 비상소화장치라는 걸 설치할 수가 있더라.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에 가보면 함, 그죠? 소화전, 호스, 관창 이런 애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호스 및 관창은요, 형식 승인과 또는 이제 성능 인증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랬죠. 호스와 관창은 형식 승인, 함은 제품 검사, 성능 인증, 그죠? 성능 인증.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좀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설치 기준도 한 번씩은 보십시오. 최근까지도 출제가 됐었으니까요.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다예요. 10조는. 근데 10조 내용이 조금 많죠. 시험 문제가 그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 11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응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응원은 제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누구끼리? 그렇죠. 본서끼리. 본부장, 서장. 그리고 얘는 필요한 경우 이런 거 아니고 언제만. 당연한 거죠. 긴급한 경우. 심심할 때 이런 거 아니죠. 필요한 경우 아니고요. 그죠? 평상시 아니고 이런 거 아니고. 자, 그래서 파견된 소방대원은 당연히 응원을 요청받은이 아니고 요청한. 요청받은 아닙니다. 본서의 지휘에 따라야 되고 요청 거절하면 안 되겠죠. 나 저 사람이랑 안 친해. 저쪽 본부장이랑 안 친해. 그래서 나 너네 응원 안 나갈 거야. 안 된다고요. 아셨죠? 개인적인 감정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되고요. 자, 예를 좀 보십시오. 응원협정사항. 이거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미리 협정을 한다. 자기들끼리. 근데 그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요 상호 응원협정 사항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들어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협조를 구해 놓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요거에 관한 거. 어차피 이거 하러 가는 거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소방활동이라는 건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렇죠? 뭐 화재조사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응원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 그죠? 그리고 응원 출동의 요청 방법, 응원 출동 훈련 및 평가, 그리고 돈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비 부담을 어떻게 할지, 수당, 식사, 의복, 수선, 장비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 됐나요? 그래서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그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응원 출동에 관한 게 들어가 있고요. 응원 출동. 그리고 경비에 관한 것도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 자, 다음 11조의 2. 얘는 뭐예요? 이제 동원이죠. 동원. 응원이 아니고. 자, 동원에서 중요한 건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다. 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요건 한번 기출이 됐었다 벌써. 그죠? 그래서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하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면 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소방력 동원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통지를 각 시도지사한테 청장이 해주는데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뭐 여기 가보면 팩스나 전화 긴급을 요할 때는 그냥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자,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해주냐면 인력 장비, 이송수단 및 직결 장소, 재난 규모 원인,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알려주래요. 맞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11조의 2는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꼭 법 조항을. 동원에 대한 건. 응원도 그렇고 동원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 조금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고요. 16조에 가보면 이제 소방활동이 나와요. 원래 이 중간에 챕터 3가 있었어요. 화재의 예방과 경계라고 해서. 근데 그게 다 예방법으로 갔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딱 여기서부터 또 보면 되는데 여기가 챕터 4에 소방활동 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 소방활동 등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또 정리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됐나요?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